이번에는 또 한 명의 새누리당 중진입니다. 인천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유정복 전 행전안전부 장관인데요. 이분 역시 장고 끝의 결심입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자마자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이 있어서요. 오늘 좀 집중적으로 그 부분도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직접 만나보죠. 유정복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하셨어요. 네, 뭐가 그렇게 고민스러우셨습니까? 예, 제가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장관이기 때문에 그 직을 마다하고 지방선거에 나간다는 것이 왜 고심이 없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고심을 했고 또 그러나 저는 대의를 위해서 이번에 인천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실제로 근데 그 부분을 놓고 쓴소리도 있긴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공정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이제 어떤 감독이 선수로 출마한다는 건 이건 문제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를 듣고 있습니다만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선거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제 역할을 다 해왔고 또 앞으로도 안전행정부에서는 한 채의 차질도 없이 선거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엄정한 중립 속에서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실망하지 않도록 잘 해나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임 장관이 와서 자리 잡고 선거까지 딱 장악하고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공정하게? 네, 그것은 문제 없다고 봅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진 않은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장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공정선거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다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의무고 그것은 어떤 절차적으로나 또 시스템적으로나 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지 장관의 의지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립적인 선거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느 후임자가 와서 훌륭히 지금의 시스템과 또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분명한 확고한 이런 업무에 대한 자세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 본인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상의를 좀 하셨죠? 네. 뭐 상의라는 표현보다는 국무위원이 사임을 하는데 당연히 대통령께 그런 사임 의사를 표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대통령께서는 정말 국회에서도 제가 같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장관직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장관이 이렇게 나가고 또 가까운 정치인이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했는데 그 덕담을 해주셨죠. 덕담. 바로 이제 그 덕담이 지금 어제부터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들었다는 이야기를 어제 출마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박 대통령이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인천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것이 인천 시민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을 우리 유 장관님이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을 놓고 이거 중립성 훼손하는 발언 아니냐, 중립 의무 위반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제가 회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견장에서 나왔을 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그럼 대통령께서 만나고선 대통령과 만나서 얼굴만 보고 아무 얘기도 없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솔직하게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것은 전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제가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진짜 어느 누구도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게 덕담과 격려를 하는 부분을 그걸 생각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고선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저에 대해서 견제하고 긴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에 대해서 견제와 긴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덕담 수준의 얘기를 너무 부풀려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총선 앞두고 국민들이 열린우리당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했다가 이걸로 탄핵까지 갔던 그 상황하고 이 상황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고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스스로 과거의 문제를 들춰내서 오히려 좀 당혹해한 상황이 올 겁니다. 그게 무슨 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에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라는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 얘기거든요. 예. 공개적으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예.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한 이 부분하고 사직을 합니다. 하는 데 대해서 덕담으로 한 부분을 갖다가 같은 차원에서 본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정말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겠죠.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느 누구도 야당에서도 예. 어느 누가 장관이 나간다면 그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대중에게 그 당시는 직접 말했고 이거는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들은 발언을 후보자가 대중에 말했다는 점. 요게 차이인데 네. 영향력, 대중이 받아들이는 영향력 면에서는 두 가지가 같지 않느냐. 즉 대통령의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효과 면에서는 그거나 이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과 저하고가 가깝게 측근이다. 소위 말하면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뭐 세상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굳이 무슨 대통령을 그런 얘기를 해서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했겠습니까? 저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질문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렸고 그 덕담 수준을 얘기한 것일 뿐이지 무슨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할 이유가 저는 없습니다. 너무 솔직해서 많은 분들이 예. 대통령과 제가 어떤 그 정치 활동을 해왔는지 잘 알고 있고 저는 이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킨 일원 아닙니까? 예. 저는 이 정부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일념 하나로 이번에도 또 인천시장 출마하고 또 이렇게 인천이 세계적인 도시로 비약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출마를 하게 된 것인데 그 외에 뭐 다른 얘기를 갖고 자꾸 하는 것은 일종의 시비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시비를 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공표하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얘기인데 굳이 왜 그거를 박심 마케팅을 했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제가 무슨 기자회견장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다 끝나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그 부분을 얘기하지 그러면 그냥 뭐 모른다고 합니까? 지금은 좀 후회도 되시겠어요? 아차 싶은 생각도 드시겠어요? 이렇게 논란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정치인으로서 정말 그 모든 것이 정직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정복 전 장관의 이 논란에 대한 답변 먼저 들었습니다. 인천시장으로 출마를 하셨는데 송영길 시장의 인천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예, 송영길 시장은 또 제가 아끼는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또 정치인으로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훌륭한 과정을 거쳐온 분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인천시정 시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선거전이 이루어지면은 뭐 공과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되겠죠. 공과가. 그래서 제가 지금은 송 시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아직은 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유정복 장관께서는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펼치실 생각을 품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인천의 경우 이제 현안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당장에 아시안 게임도 있고 또 그렇죠. 인천이 그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잠재력이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거든요. 사실은 이 황해권 지역에서 동북아의 중심적인 도시로 발돋움해 갈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인천 국제공항과 항만 등 그야말로 육해공군을 모두 망라하는 그런 지역이고 수도권 2천만 내수 시장을 갖고 있고 이런 중차대한 지역의 잠재력을 살려나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동안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내고 또 삼성 국회의원에다가 장관을 2번 지내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과 또 역량을 인천시에 집중적으로 정말 쏟아부어서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지역을 만들 포부를 갖고 있고요. 구체적인 이제 시정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시민에게 다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인천시 제일 걱정이 돈 문제 아닌가요? 재정 위기.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어서 이 부분 생각하면은 좀 고민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예. 제가 가서 좀 해결해달라는 그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쉬우면은 제가 장관직, 국회의원직 내놓고 거기 가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지역일수록 정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재정 문제 안 좋은 거 다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갖고 지금 뭐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되고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가면서 예. 앞으로 인천이 재정적인 안정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중앙정부와의 어떤 소통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더 적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당연하죠. 아무래도 대통령과 각부 장관과 여당과 누가 더 소통하겠습니까? 누가 더 힘이 있겠습니까? 누가 더 이런 역량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현명한 시민이라면은 뭐 누구나 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 문제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좀 나오더라고요. 지난 장관 청문회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유정복 장관의 친형이 운영한다는 건설사가 최근 10년간 수십 건의 광급 공사를 따내서 급성장했다. 근데 그 건설사가 인천에 있는데 유 장관이 인천시장 되면 혹시 가족으로 인해 형으로 인해 생길 어떤 문제의 개연성은 없겠는가? 이런 우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결단코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김포시장으로 있었던 10년 동안 형은 거기에 입찰 참여조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게 안 받겠다는 그런 각오로 그것을 실천한 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정치 공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맹세코 오히려 아마 형님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돼서 저는 그것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형의 건설사가 불이익을 받으면 받았지 득볼 일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예, 그 부분이 좀 걱정은 되긴 되셨는 모양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뭐 명확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결국은 형이 불이익이 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좀 제가 참 미안하고 합니다만 정말 그 소화를 버리고 나라의 발전과 또 국민 행복 그리고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작은 것은 버려야죠. 대의로 나가야 됩니다. 형님이 그럼 출마 말리진 않으셨어요, 혹시? 저는 참 형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자신은 진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동생을 위하고 또 정말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결단한다면 어떤 불이익도 다 감수하겠다고 하는 데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선거 치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에서 인천시장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아직은 전 장관이 아니고요. 오늘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장관 호칭으로 하죠. 유정복 장관이었습니다.